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이 야간 선물 8% 상한가 기록은 오늘 우리 증시 폭풍 급반등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돌이켜보면 기회는 늘 공포와 손을 잡고 우리 앞에 찾아왔던 겁니다. 포인트 3개로 바로 오늘 장을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이란 물밑 협상 요청, 뉴욕타임즈 보도, 이에 따른 유가 안정, 이어지는 주식시장 안도감 형성이 될 텐데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공습 다음 날 이란 정보부는 미국 CIA에 물밑 접촉을 해서 종전을 위한 조건 논의를 제안했다라고 하죠. 이란 측은 즉각 부인했지만 또 이스라엘의 여전히 강경한 입장은 확인되고 있지만 시장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며 국제유가 거친 랠리를 이제 중단하고 보합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지정학적 갈등이 최고조에 치닫지 않았다라는 부분, 유가의 불안정함이 잡혔다라는 부분, 또 코스피 PER이 8배 수준까지, 8배 수준까지 낮아지며 낙폭 과대 인식이 된 점이 어제 하락을 비이상적으로 판단하며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5,700선까지 회복을 해줍니다. 포인트 2. 100조 금융안정조치 집행이 되겠습니다. 강한 유동성으로 상승한 우리 시장, 이렇게 대외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조정 시 이런 폭력적인 낙폭에 익숙해져야 되는 걸까요? 이런 비상식적인 변동성이 이젠 비일비재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 필리핀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변동성 불안 차단을 위해 100조 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회사채나 CP 매입, 증한펀드 재개 등으로 유동성 경색을 차단한다라는 방침인데요. 부디 이번 주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불안한 변동성이 대한민국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길 바라보겠습니다. 포인트 3. 외국인 코스닥 적극 매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패닉장에서도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러브콜을 보냈죠. 그 움직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 17% 넘게 급등, 코스닥 150 선물은 가격 제한폭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금 코스닥 150 선물 3월물, 6월물 모두 상한가는 이 극단적인 쇼커버와 프로그램 매수가 동시에 유입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또 인터배터리 데이, 각종 바이오 학회. 그렇다면 3월은 코스닥의 한 달이 될 거라는 외국인의 신호가 강하게 그린라이트를 켜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틀간 금융위기 때보다 컸던 낙폭을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폭풍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목요일장, 코스피 일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장과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낙폭과대 인식 속에 지수가 단숨에 5,0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로 회복을 한 거고요. 단 소수의 종목만 하락 중 대부분 종목이 지금 전체 종목 수 중에 97%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 하루다, 반등에 나서고 있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률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9만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5만 원대까지 회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이 합의가 되면서 원전주, 조선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결국에 슈팅 강한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해주는 건 지금 천공2 활약에 앞서고 있는 LIgenX1, 하나시스템 이게 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 기록에 성공을 했고 또 오늘 반도체 장비주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두 종목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비전은 HBM용 차세대 트시본더 개발에 성공을 했고 한미반도체는 어떻죠? 역대 최대 규모 주주환원 정책 내놓으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일부 우주항공 모멘텀 있는 LIgenX1 하나시스템의 활약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10% 급등 5,61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코스닥 일중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더 아웃퍼폼하고 있죠. 다음 주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수 ETF 투자가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 주도해주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오후장에 또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서 시총 3위까지 터치했다가 지금은 다시 시총 4위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크윙의 활약, 어제부터 힌트를 주긴 했습니다. 시장은 급락장에서도 선전하는 모습 속에 오늘 드디어 SK하이닉스양 검사 장비 납품 통과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는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해줍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은 1,130포인트 터치하고 있네요.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5거래일 연속 코스닥을 순 매수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하는 그림이 포착이 되고 있죠. 사실 이상한 것은 또 지금 투입되는 규모의 돈이 2조 원이 되지 않는데도 주가가 15%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 확실히 비상식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현재 거래소에서 또 매도 우위 2,73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네요. 1조 3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널 콜을 통해서 또 오늘장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유한타증권 인천지점 원상준 차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오늘장도요. 오전장, 오후장 구분 없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특징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부터 체크를 해보죠. 삼성전자 조금 힘이 빠졌네요. 현재 이 시각에는 11%대 상승에 그치면서 19만 1,500원 터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1%대 반등 94만 4,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굵직한 방산주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오전 대비 탄력이 많이 둔화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5%대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의 탄력도 아쉽습니다. 6.6% 강세.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급락 딛고 11%대 급반등 9만 원 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상승폭에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의 초급등, 한화시스템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요. 스페이스 X 모멘텀 받아가는 미래에셋그룹 안에서 미래에셋 생명이 또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LIG 넥스원은 23% 급등,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기판주들, 재료 쪽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한미 반도체, DB하이텍, 대덕전자가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반등장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도 만나볼까요?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부진한 종목, 소외되어 있는 쪽은 유니캠, 흥하해운, 여기에다가 대성에너지, STX 그린로지스, 극동유와 같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 지주사 CJ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또 소외되어 있다는 부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의 질문은요. 한화시스템의 상한가, LIG 넥스원의 급반등이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은 방산주들 물론 다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같이 이런 친구들은 지금 살짝 윗꼬리 달면서 주춤하거든요. 그런데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은 우주항공 모멘텀 받아가면서 강한 시세 분출해주고 있고 워낙 또 이 두 친구가 천궁2로 이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 지금이라도 방산이나 우주항공 모멘텀 확실하니 투자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친구가 내려올 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지금 공략해보는 게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가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공략하기가 넉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당장 천궁2에 이제 그 전장에서의 활약에서 보셨듯이 전쟁이 길어지면은 방공 유도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이고 설령 이게 조기에 종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소진된 무기고에 대한 재고 비축 수요 분명히 발생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소모품인 방공 유도탄 관련주에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천무2의 밸류체인을 잠깐 짚어드리면은 전체적인 체계 종합은 LIG 넥스원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LIG 넥스원의 직원분들이 지금 이제 중동에 들어가 계시는데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우려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AS 담당하시는 분들 LIG 넥스원 분들이 들어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레이더가 같이 들어가겠죠. 무기체계. 그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들어가고
유도탄의 발사체나 탄두같이 소모품 같은 것들 한 번 쏘면은 없어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다른 방산주들에 대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무거웠어요. 그렇죠. 무거웠죠. 이게 아무래도 작년 4분기 실적이 그 일회성 충당금 이슈나 뭐 저마진 국내 매출 비중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좀 기대에 못 미쳤었던 그 노이즈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1분기를 좀 지나면서 해소될 수 있는 기대를 우리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소가 되려면 결국에는 그 관건이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서 고마진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일 텐데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 파는 게 마진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 쪽에서 그 천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천국 말고 천무라고 이제 그 다련장 로켓 같은 네. 그런 이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무기에 대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은 그 실전 대비 전이지만 만약에 이란이 후티라든지 헤즈볼라 이런 자기네들 이제 그 쪽에 그런 이제 반군 세력들을 앞세워서 중동 전역으로 이 전쟁의 이제 지평을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확산이 하면은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아마 중동 우방국들에 이미 수출이 되어져 있는 천무의 활약상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미국의 국방을 전적으로 의존을 했었던 중동 국가들이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아마 생각이 많아졌을 텐데 카타르 같이 미군 주둔 자체가 오히려 안보 리스크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동 쪽에서는 각자 도생식 자주 국방에 대한 수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톱티어 방산 플레이어로 그 위치가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PR이 유럽 기업들 대비해서 한 30% 정도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꼭 주목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국가들의 이제 긴장감이 나날이 좀 고조가 되는 가운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른 국가의 방산 기업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으니 이렇게 좀 힘이 빠질 때를 매수 기회로 좀 포착해 보면서 접근해 보는 것도 현명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적극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와, 이런 코스닥 지수의 폭풍 반등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활약이 어마무시하죠. 보시면은 에코프로 친구들, 에코프로가 일단 21% 급등하고 있고요. BM도 20% 가까이 급등. 삼천당 제약이 오늘 장중에 시총 3위로 껑충 올라오기도 했으나 지금 상한가는 풀리면서 시총 4위 자리로 다시 내려갔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캠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오늘 ABL 바이오까지 18만 원대 회복 시도 나오면서 강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하게 반등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또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가 종목 10개 이상입니다. 테크윙, 어제부터 힌트를 줬던 테크윙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 소식이 드디어 들려오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요. 보시면은 또 원전의 대장주로 등극한 우리기술 상한가, 그리고 스피어 우주항공 쪽 지금 상한가, 솔브레인도 상한가, 현대바이오도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하락장에서든 상승장에서든 에너지가 느껴졌던 친구들이 오늘 같은 날 또 이제 폭풍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 사이즈가 다소 작은 종목들이 좀 소외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중앙에너비스, 한일사료로 전쟁 관련주로 묶었던 친구들도 낙폭은 크진 않지만 오늘 소외되어 있고요. 뭐 엔디포스, 정원 NCS, 동전주들이 많이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정민 소장님께는 지금 코스닥 전반적인 지수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부터 외국인의 매수, 5거래일 연속 코스닥을 향한 외국인의 매수 기조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다음 주 이제 액티브 ETF 출시하게 되고요. 인터배터리 데이 개최, 또 각종 바이오 학회, 임상 학회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수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몇 포인트에서 매수 노려보면 좋으실까요? 예, 먼저 이제 그 지수의 포인트를 두고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요, 네. 그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그 분할 매매 관점이 전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된다면은 좀 기간을 두고 좀 그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지수의 타점을 잡고 가기에는 약간 좀 무리한 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뭐 많이 올라간 케이스를 그렇게 보지 못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를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앞서 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3월 11일에 그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저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타임폴리오 그 자산운용과 그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뿐만이 아니라 추후에는 지금 하나자산운용 쪽에서도 코스닥 150 지수를 기반한 액티브 상품을 좀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빠르게 지금 코스닥 중심의 회복세를 보였던 분위기를 보였고 또 전일에 이제 소부장 중심에 대해서도 일부 좀 매수세가 들어와 준 점을 봤을 때는 자금 유입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 시점에 대해서 코스닥을 바라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타점의 지속성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지금은 액티브 ETF 역할의 수급적인 요인들은 앞으로 좀 반영받을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정책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초입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니까 지금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보다는 분할 매매 관점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ETF 구성될 때 이제 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코스닥 그 150 위주의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에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중심도 전일부터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 대한 분위기도 계속 좀 그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시총 상위 종목이나 코스닥 150에 대해 편성된 종목들을 봤을 때는 거기에 진짜 밀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봤을 때 리노공업이나 그 ISC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산업적인 요소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탄력도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해서 무조건 편성을 하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영업이익률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파마 리서치와 관련된 내용들 뭐 돈 잘 벌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산업에 대한 포커스가 반도체 쪽이나 오히려 제 IT 계열 쪽이나 첨단 산업 쪽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지금은 계속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테스트용 소켓을 만드는 두 기업이죠. ISC와 리노공업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 코스닥의 모멘텀이 이번 달 또 산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지수 투자는 딱 몇 포인트라고 정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또 이제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여유 있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다가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원상준 차장님께는 저 카카오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워낙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 이제 개인분들의 애증을 갖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카카오의 상승폭이 오늘 좀 많이 아쉬우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 맞죠? 이 오늘 박스를 이틀째 해가지고 깼죠. 네. 이제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그 이제 거의 한 10달 정도짜리 박스를 깨고 나서 웬만하면 오늘 같은 날 좀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 주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이탈이 돼서 좀 회복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뭐 그래도 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 AI 에이전틱 AI 관련된 이제 국내에서 가장 상용화가 빠를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 GTC 그 이제 젠슨왕의 이제 GTC에서 만약에 이번 이제 AI 시장에 대한 화두를 에이전틱 AI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의 코멘트를 준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그럼 그 관련된 종목이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아마 찾아 나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아마 카카오가 부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박스권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 줘야 되고 그 박스권 상단까지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줘야 될 텐데 그건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께는 바이오 쪽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오 쪽 관련해서는 지금 뭐 타임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삼성 자산운용 뭐 이제 액티브 ETF 비중이 얼마만큼 실릴 것이다 이제 각종 증권사에서 뭐 내놓고 있고 자료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좀 주목하시는 종목 없는지요? 저는 그 ETF 쪽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게 편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견해는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저는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쪽은 좀 천천히 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단제약은 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계속 드리는데 이 외에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마 바이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뭐 관심이 있는 종목이 하나 있냐라고 했을 때 에임드 바이오를 그때 맞아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 이 에임드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좀 특별한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ETF 쪽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이 내용들보다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레퍼런스가 좀 상당하고 실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에임드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150에도 좀 편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에임드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금도 조금 관심을 갖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 에임드 바이오 정해주셨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바이오가 움직일 때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에임드 바이오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3시 24분이네요. 빠르게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좀 현기증이 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급락 이후 물론 반등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 그래도 이런 급반등을 보고 있노라니 계속해서 이런 현상에 좀 익숙해져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뭐 10% 가까이 급등 마감 예상되고 코스닥은 13% 코스피보다 더 아웃퍼폼하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판에 좀 상승폭 반납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의 회복 탄력성 어떻게 보셨는지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1선 지켜줬죠. 굉장히 고맙죠. 21선 지켜준 게.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조정이라면 조정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 턴에 반도체 종목들 하이닉스도 그랬었고 뭐 삼성전자도 그랬었고 결국엔 지금 두 종목 다 21선에서 지금 공방을 펼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깨져버렸게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마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이번 전쟁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반도체 매출에? 뭐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그 올해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됐을 텐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쪽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 이번 전쟁이 났다고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 이런 것들 크게 감지가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즉 오늘처럼 이제 21선 닿았을 때 오늘 아침에도 NST에서 21선 언저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21선 닿았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시고 예전에 제가 이제 5일선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에는 5일선이 새로운 저항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플레이를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시장 매매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우주항공 쪽도 강했고 사실 어제 저는 궁금했던 것이 급락장에서 외국인의 코스닥형 1조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샀던 종목들이 로봇주들이 많았단 말이죠. 오늘 같은 날은 이해가 돼요. 뭐 지금 지수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 로봇주를 적극 담았다? 이게 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반종민 소장님. 아마도 이게 첨단 산업 쪽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외적으로 이게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은 그 노란 봉투법의 시행이 네네. 좀 다가온 시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 기업들마다 이제는 좀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실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가 결국은 부각을 좀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정책적인 내용들이나 산업적인 구조 다변화를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로봇주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모든 로봇주가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밀접한 그 대기업과 실제 밀접한 연관이나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기업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봅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추가 사세할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금은 이제는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구간도 왔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주의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의 그 영역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여러 기업들 좋은 건 알겠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좀 덜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갈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현대차가 굉장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다시 순매도로 전환한 점을 조금 불안 요인으로 꼽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일 우리 시장 조금 이러다가 여전히 뭐 중동 리스크는 상존하니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원상준 차장님? 이게 지금 외국인들도 수급에 대해서 갈피를 전혀 못 잡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동시호가 때 거의 굉장히 많이 땡겼죠. 네, 맞아요. 많이 땡기는 모습 보여줬었고 특히 뭐 선물 쪽에서는 동시호가 때 거의 1주 이상 이제 전환을 시키면서 어제 NST 시장에서 밤 8시까지 좀 집중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많이 좀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6, 7%까지 막 땡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전시 상황이 좀 우리가 평시에 시장 봤던 거랑은 조금은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 너무 피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반도체 종목들, 소위 말하는 대장주들 빠질 때마다 사놓고 버틴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대급의 상승률을 또 자랑했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런 급반등이 당연히 필요한 날이었죠. 다행히 급반등은 나와줬고요. 장중에 역대 상승률 2위 코스피는 찍었고 코스닥은 1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디 지금 막판에 조금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어지러운데 코스피 5,700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길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에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였지만 오늘은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줬고요. 양시장의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불을 켜냈죠. 강한 주가 반등에 가슴을 쓸어내린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시원한 상승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보시죠. 냉온탕 오가는 지수, 낙폭 과대의 반등 성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죠. 중동발 리스크에 파랗게 질렸던 증시가 오늘은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반가운 반등의 오늘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알아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양지수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요. 다이나믹한 상승 곡선이 그려졌죠. 지수 흐름 일중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죠. 장 초반부터 코스피 정말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분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마감 직전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는 9.63% 상승 5,58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상승폭 훌쩍 컸는데요. 오전장보다도 오후장 들어서 더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현재는 약 14% 오르면서 1,121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 섹터 4가지로 정리해보시죠. 첫 번째 섹터, 반도체입니다. 연이어 하락하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던 반도체 투톱, 오늘은 다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간밤에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했죠. 특히나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인공지능 부분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AI 거품론을 불식시켰고요. 반도체도 투심에 다시금 불을 붙였습니다. 증권사들도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반도체 등 주도 업종이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온 바 있는데요. 이익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전망 속에 주가도 힘을 더했습니다. 또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 주 미국에서 젠신왕 CEO를 만나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할 거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도 투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도체 투톱 현재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 11% 넘게 상승, SK하이닉스도 10.8% 오르면서 나란히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주가도 불기둥을 뿜었죠.
특히 장비주 단에서 테크윙 개별 호재를 전했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테크윙은 오늘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전용 검사 장비 큐브 프로버의 최종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진 이후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현재도 상한가에서 마감, 에이펙트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일제히 장비단에서는 정말 놀라운 강세 시연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시죠.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항공주 주가를 또 한 번 발사시켰습니다. 스페이스X의 6월 상장 기대가 다시금 부각이 됐는데요. IPO 주관사의 시티그룹을 추가로 선정했다는 소식 전했고요.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머스크 CEO가 태어난 달인 6월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상장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면서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2,590조인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온전히 그 기대감 받아갔고요. 스페이스X 관련주의 주가 날아올렸습니다. 관련주 주가 보시면 스피어 상한가로 마감, 아주 IB 투자도 23% 오르며 마감했고요. 나노팀, 세트레가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일제히 20% 넘는 상승을 켜면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방산입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증시를 덮친 첫째 날 거의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던 섹터죠. 하지만 어제는 극심한 변동성 안에서 방산주마저 하락폭이 컸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방산주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제작한 천공투가 실전에 투입됐다는 소식, 또 실전에서 요격률이 90%에 달한다는 뉴스가 어제 전해졌었죠. 실제로 미사일의 성능이 검증이 되면서 천공투에 참여한 방산 기업들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방산주에 대해서 이번 중동 사태와 무관하게 올해의 수출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주 파이프라인이 풍부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천공 관련 기업들의 주가 급등했는데요. 한화시스템 특히나 정말 강했고요. LIG 넥스원도 강했죠. 한화시스템 상한가로 마감, LIG 넥스원은 상승분 일부는 약간 반납을 하면서 23% 마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12% 넘게 오르면서 오늘 장 마쳤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번 달 출시 예정인 코스닥 액티브 ETF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코스닥으로 쏠렸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편입 종목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증권사 전망이 있었습니다. 시총 5위까지의 종목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폭을 펴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늘장 동반 급등했죠. 다음 주에 개최되는 인터배터리에서 배터리 소재 관련 기술을 공개할 걸로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대감 강하게 받아갔고요. 또 1위부터 5위 중에서 삼천당 제약도 20%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한 상승세 시연했습니다. 6위부터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강하게 상승 탄력 받은 가운데서도 리노공업의 주가가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반도체 검사 부품 기업 중에서도 리노공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불기둥 뿜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비교적 낙폭이 작았던 리노공업, 현재는 20% 넘게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하루 안에 오간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투심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급등했던 환율도 하락하면서 다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국내 증시 분석은 저희 성공투자 오호증 씨와 함께 해주시죠. 목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좀 잡히는 줄 알았는데 장중에 다시 좀 상승 전환을 했네요. 네, 오늘 환율은 전장보다 10원 정도 급락한 1,464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 속에 코스피가 상승한 데 더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환율이 1,455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엔화와 위안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원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1,469원까지 반등했습니다. 지금도 1,46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는 현재 국내 에너지 수급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밤에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의 4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될 경우 달러 약세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